지난달 5일부터 어제까지 2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5조 5천억 원의 매물을 쏟아냈던 외국인이 오늘은 1,600억 이상 사들이며 30일 만에 사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내후년까지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한국의 수출 엔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지수는 5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차 브랜드인 N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2년 뒤 첫 N 브랜드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 수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며 단숨에 1970선에 안착했습니다. 그동안 연일 외국인의 매도세에 맥을 못 추던 국내 증시가 30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사자에 힘입어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가며 부진한 증시 흐름에 일조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30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 오르며 1975.4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보다 11.93포인트 오른 1949.49포인트로 개장한 코스피는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가 사자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에 억눌렸던 국내 증시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린 것도 분위기 반전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무디스, 피치, S&P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AA급의 신용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달 5일부터 2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5조 5천억 원의 매물을 쏟아냈던 외국인이 오늘은 1,64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3,725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5,56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30위권 내에서 하락한 종목은 아모레G가 유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58%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도 3%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4% 넘게 상승했고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2% 넘게 오르며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제 관련 업종이 10% 넘게 올랐고 조선업종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건설, 화학, 증권, 석유가스, 철강, 제조업 등이 2에서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 넘게 오르며 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홀로 48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7억 원, 2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1.46% 오른 676.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오른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바이로메드와 서울반도체, 웹젠 등이 4에서 5% 올랐고 다음 카카오와 로엔, 파라다이스 등은 2%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결정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그 시점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9월 인상론은 주춤하고 동결을 예상하는 관측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중국발 악재에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신흥국 위기 등이 불거진 탓에 미국이 쉽게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올 10월과 12월을 넘어 아예 내년으로 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그동안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꾸준히 강세를 나타낸 달러의 가치는 지난 14일 3주 만에 최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28%로 낮게 평가했고 올해 10월과 12월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각각 40%와 59%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 가해지는 충격이 전반적으로 파국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금리 조정이 오래전부터 예고됐으며 금리 인상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금융구조가 취약한 일부 국가에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큰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외화 부채 부담이 크고 무역 적자가 많으며 성장이 부진한 나라가 위태롭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7년까지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3%로 내리고 내년 전망치는 3.2%에서 2.2%로 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7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한국 수출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택시장 경기와 관련해 미분양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9월 미분양 지수는 전달보다 16.6포인트 증가한 80.9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9월 이후 16만 가구가 분양 중이어서 미분양 지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 환경지수 9월 전망치는 8월보다 3.2포인트 상승한 104.2로 나타났습니다. 9월 분양계획지수는 전달보다 11.8포인트 오른 125.8, 분양실적지수는 9.7포인트 오른 118.8로 4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일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차 브랜드인 N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고성능차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N 브랜드가 성공하면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는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서브 브랜드 AMG, BMW의 M, 경주용 차량과 같은 굉음과 함께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는 고성능차 전문 브랜드입니다. 고성능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대당 가격이 억대에 달해 완성차 업계의 황금알로 꼽힙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고성능차 기술 개발이 본고장인 독일에서 고성능 브랜드 N을 최초로 공개하며 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에서 현대차는 N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N2025 비전 그란트리스모 등을 별도 공간에 전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N이라는 이름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검증을 담당하는 뉴르부르크링 주행성능 테스트 센터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N 브랜드의 개발은 현대차가 지난해 말 영입한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이 총괄합니다. 비어만 부사장은 BMW에서 31년을 재직하며 고성능 브랜드인 M 시리즈 개발을 담당해왔습니다. That is a really enjoyable car even under strong racetrack pushing and fast driving. And this is driving fun for the enthusiasts. And we want to attract the enthusiasts to get more emotion into our Hyundai brand.
고성능차는 글로벌 선도업체들이 엔진과 변속기, 조향과 제동 시스템까지 자동차 기술의 정점에서 실력을 겨루는 시장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차 브랜드를 도전 과제로 제시한 것은 다른 글로벌 업체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차 중에 N브랜드가 적용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차는 앞으로 2년 뒤인 2017년 첫 N브랜드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세 품귀가 심해진 탓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주택 거래가 29건이나 됐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인 계약도 155건이었습니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 휴먼시아 1단지의 매물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14%에 달했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대우 프로지오 물건의 경우에도 지난달 3억 2,500만 원의 전세 거래가 이뤄진 데 비해 매매는 2억 8,850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두천시 생현동 부영 6단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데 대해 전세가 워낙 귀해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을 살 수 있는데도 사지 않고 깡통 전세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집값이 오른다면 매매 가격 이상으로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집을 사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면 손절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들 있는 거죠. 가수요나 투자 수요가 좀 있어서 시장이 움직이는 지역이 아니라면 집을 사는 것들을 다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매값을 넘어서는 전세값 현상이 단순히 전세 품귀, 전세난을 보여주는 사례일까?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매를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진단으로 파악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취득세를 덜 내려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 계약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업계약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 계약 대신에 업계약이 많이 이뤄진다면서요? 네, 보통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집값을 낮춰서 계약하는 다운 계약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을 올려서 계약하는 업계약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업계약 건수가 2010년 109건에서 2014년 356건으로 4년 동안 23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다운 계약 건수는 50% 늘어 증가 규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업계약 적발 거래 금액도 2010년 21억 6,600만 원에서 지난해 84억 3,7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업계약 적발이 144건으로 127건으로 집계된 다운 계약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네, 업계약이 참 급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업계약이 성행하는 이유는 뭐죠? 네, 다운 계약이든 업계약이든 모두 투기성 거래로 불법 행위인데요. 쉽게 말해 다운 계약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업계약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속여서 쓰는 것입니다. 요즘 업계약이 성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중에 집값이 올라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업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세입자를 더 쉽게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시세 6억 원짜리 건물에 대출이 4억 원 잡혀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꺼릴 수 있지만 8억 원짜리 건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이 건물의 대출 비중이 67%에서 50%로 줄어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세입자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참 큰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실제 거래액을 높인 만큼 일단 취득세를 더 내기는 하지만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되팔 때 줄일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약을 통해 양도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1가구 1주택자가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6억 원으로 업계약을 해놓고 1년 후 7억 원에 파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약상 5억 원일 때 양도소득세는 5,563만 원이지만 6억 원일 때는 1,922만 원으로 무려 3,6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운 계약이 활기를 띠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청약열풍이 불고 있는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들인데요.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의 신고가가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원이 조사한 실제 거래가는 6,400만 원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62.3%가 낮게 신고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000에서 3,000여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기승인 업계약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업체의 독점 공급을 강요해 무리를 빚었던 소셜커머스 쿠팡이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 보장으로 진품 판매 중소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지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이 소셜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이 갑질을 해서 중소기업이 도산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쿠팡 측과 피해업체 대표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쿠팡이 짝퉁 제품을 판매해 관련 업체를 망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4월 스윙고라는 중소업체에 등산용 소형 가방을 팔았는데 이때 쿠팡이 생산자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을 팔다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쿠팡을 통해 무자료 거래 스윙고 가방을 산 소비자가 스윙고에 AS를 요청했다가 스윙고가 쿠팡의 짝퉁 판매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고요. 쿠팡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뒤 뒤늦게 스윙고의 상품 판매를 돕겠다고 나섰다는 것이 스윙고와 홍 의원 측 주장입니다. 해당 감사를 진행한 홍영표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쿠팡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인정한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쿠팡은 100% 확인할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신들은 안다. 이건 인정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유통에서 진짜가 아닌 가짜 짝퉁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쿠팡 사건만 보더라도 쿠팡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 유망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이런 사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쿠팡이 스윙고 측에 보상 차원에서 가방 5만 개 판매를 보장해주겠다고 했다던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스윙고에 따르면 쿠팡은 먼저 5만 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 의원이 공개한 쿠팡과 스윙고 측 녹취록을 보면 해당 계약을 진행한 MD가 5만 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에 불과했고 결국 스윙고는 도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쿠팡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만 개 판매를 보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업체 대표에게 공갈 협박을 당해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송전탑과 송전선로 아랫땅인 선화지의 주인 3명 가운데 1명이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에서 2015년 6월 전국 선화지 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선화지 보상 대상 토지는 242제곱킬로미터인 가운데 미보상 지역은 필지 기준 36.6%, 면적 기준으로는 35.4%에 달합니다.
한전은 소유자 변동, 편입 면적 확인, 실거주지 등을 파악해 내년 8월까지 보상 시기와 금액 등 보상 안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J그룹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4,000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CJ는 우선 올해 대졸 신입사원 2,400명을 포함해 모두 4,000명을, 내년에는 4,500명, 그리고 2017년엔 5,500명의 대졸과 고졸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CJ는 정규직 신입사원 외에도 3년 동안 16,200명의 시간선택제 인턴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시간선택제 인턴십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어 본인이 원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지원 기회도 부여된다고 CJ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CJ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공백 때문에 중장기 투자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지 7일 안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됩니다. 철회권 신청은 개인 대출자에 한정되며 리스와 보험계약 대출을 제외한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일주일 안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만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청약저축금리가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인하돼 0.3%포인트 내려갑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번 추석 때 모든 직원들에게 11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제공합니다. 저유가 상태가 계속되면서 다음 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이번 달에 이어 2달 연속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호텔스닷컴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였고 그 뒤로 홍콩, 프랑스 파리, 태국 방콕, 대만 타이베이, 이탈리아 로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쳤습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지방 덥지도 않고 비 소식도 없어 바깥 활동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저녁에 전남 해안과 경남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밤에는 경북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 해안 10에서 30, 경남 해안을 제외한 경남, 경북 남부와 전남 해안이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이 비는 대부분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경남 해안 지방만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남부지방은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낮에 점차 개겠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나타내 활동하시기 무리 없겠습니다. 하지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남부지방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청주 27도, 수원 28도가 되겠습니다. 영남 해안지방의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3도, 강릉, 울진 21도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경남, 경북 남부는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7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은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선선해졌습니다.
여름만큼 무덥진 않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무척 따가운데요. 하늘이 높고 푸른 만큼 자외선이 여전히 강해 당분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